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지난주에 수시원서 접수를 마쳤는데 이번 주말에 연대하고 성신여대가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논술을 모두 다 치릅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또 고3 학생들을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진짜 대학 입시에 관한 시험을 처음 보는 셈이어서 여러분들께 시험 당일에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앞으로 논술 시험을 보는 모든 대학교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대 시험의 주요 사항은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무려 150분 동안 자연계 논술 시험을 수학과 과학에 걸쳐서 보죠. 수학이 배점이 60점이고 과학이 40점이니까 수학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입실 시간은 오전 8시까지 완료해서 자리에 착석해서 대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물은 지금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수험표는 뒷면이 깨끗한 상태의 A4 단면 인쇄를 하시면 좋겠고, QR코드로 확인을 하니까 QR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수험표는 앞뒤에 아무런 표시도 기재도 아무것도 쓰면 안 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셔야겠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이런 거 정도면 되겠고, 필기도구는 검정색 필기구만 허용됩니다. 연필, 볼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지우개까지 지참을 하고 가시면 되겠고, 그날 가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건 정도는 밀폐가 가능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 되고요. 아날로그 시계 정도 되고, 나머지 전자기기는 웬만하면 가져가지 마시고, 가져가셨더라도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전부 다 꺼서 가방에 넣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고 준비를 시작하시고요. 여러분이 시험 볼 고사장 건물과 호실과 뭐 이런 것들은 9월 20일 수요일 날 연세대 입학처에서 다 발표를 하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시험 볼 건물이 확정되면 인터넷 지도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를 다 숙지해서 실제로 그날은 8시에 착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정문으로부터 연대 안에 건물이 엄청 많고 이름도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미리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같은 모집단이더라도 연대는 자연계열에서는 과학논술을 보죠. 여러분이 원서 접수 시에 물화생지 중에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 과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고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이번 주 한 주 잘 준비하시면 9월 23일 시험날 아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연대 앞은 정말 첫 시험이고 수능 전 시험이고 그래서 결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한 대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특히 지하철 신촌역이 편리한데요. 신촌역에서 내려서 도보 30분 정도 되면은 정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8시까지 입실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니까 미리 시간 계산을 하셔서 넉넉하게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부모님이 동행하셨을 때는 교문까지만 가실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도 학교 안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침에 7시 정도면 연대 정문이 이미 혼잡하기 시작하고요. 그렇다고 뭐 새벽 5시 이렇게 일찍 오지는 마세요. 교문이 잠겨 있으니까 교문에서 부모님하고 작별을 하고 정문에서 수험표를 확인한 다음에 수험생만 교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내로 들어간다면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고사장 건물을 가겠죠? 미리 여러분이 경로를 확인해 두셨을 거니까 잘 가시면 되겠고, 고사장까지 가다가 길을 잃으면 파란색 조끼를 입은 안내요원이 있을 거니까 나 어디 갈게요 이렇게 문의해서 가시면 되겠고, 고사장 건물에 도착하면은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발열 체크가 문제 없으면 여러분의 호실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발열 체크가 문제가 있으면 감독위원이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2차 발열 체크를 해요. 그랬는데 이상이 없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진짜 코로나에 걸리면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시험 중에는 마스크는 자율로 착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뭐 기침을 한다던가 이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세요 하면 마스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 장소에 이제 도착하면 8시까지는 착석을 해야 되는데 지정 좌석제가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험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아무데나 자유롭게 착석해서 딱 정리해 놓고 쉬고 있으면 되겠고, 혹시나 고사장 사정에 따라서 다른 고사장으로 안내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서 앉으시면 되겠고, 고사장 입시 후에는 수험표, 신분증을 감독위원이 요청하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증이 없으면 사진 촬영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은 책상 위에 수험표나 신분증, 필기구 등을 놓을 수 있고요. 확인을 받은 시계나 귀마개 등은 감독관에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만 올려놓을 수 있고,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요, A4 사이즈의 답안지 2매와 연습지 1매를 줍니다. 답안지는 수학 답안지, 과학 답안지 이렇게 1매씩 주니까 추가로 더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 여러분이 문제 풀고 답안 작성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다 받으면 감독관의 지시대로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는 상단에 모집단이나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되는데, 여기는 컴퓨터형 사인펜이 아니어도 되고 검정색 필기구면 된답니다. 번지지 않는, 그러니까 연필은 조금 안 좋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우개나 수정액, 수정 테이프를 지참해서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너무 많이 망가지면은 여러분이 답안지를 교체할 수도 있는데, 답안지는 보통 시험 종료 30분까지만 교체할 수 있으니까 글자가 조금 틀렸다거나 이러면은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등을 이용해서 지우시면 되겠고, 시험지는 A4 사이즈의 수학 1장, 과학 1장이고요. 답안지도 수학 1장, 과학 1장, 연습지 1장을 주니까 요 내에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 시험 볼 때는 수학, 과학을 별도로 순서를 정하지 않고 우리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풀고 싶은 대로 풀고, 수학은 수학 답안지, 과학은 과학 답안지에 쓰시면 되고, 문제 풀 때는 그 번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번을 먼저 풀고 2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서 먼저 답안을 작성해도 되는데, 다만 수학 문제는 수학 답안지에, 과학 문제는 과학 답안지의 작성만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답안지에다가 이상한 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 과학 답안지 바꿔 써도 안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수시원서 접수할 때 선택한 과학 과목이 아닌 다른 과학 과목을 응시해도 안 됩니다. 답안지는 전산 처리가 되니까 훼손하거나 뭐 찢거나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30분 전까지만 교체가 가능해요. 중간에 감독관이 시간을 안내해 주는 거는 총 4번 정도 하는데, 1시간 전, 30분 전, 10분 전, 5분 전에 안내를 하니까 안내할 때 심장 떨려 하지 말고 안내하나 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중도의 퇴실은 안 되는데요, 아픈 경우만 감독관의 확인 후에 시험을 포기하고 퇴실할 수 있고요. 시험이 끝나면 역시 언제나 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하면 탈이 없고요. 종료령 이후에는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를 회수한 후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퇴실하면 되는데, 오후에는 인문논술 시험이 있어서 이때쯤 되면 인문논술을 시험 보려는 학생이 이제 교내 진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속하게 빨리 빠져나와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연대 수리논술을 준비한 학생에게 드릴 당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기준으로 연대의 합격선을 예측해보면 정말 생각 밖으로 낮았습니다. 그만큼 연대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걸 다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리버리 여러 문항을 찝적대는 것보다는 모르는 건 놔두고 아는 걸 오류나 기호 누락이나 혹은 계산 착오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시험 시간이 150분이면 2시간 반으로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학 문제에서는 제시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연대고, 여러분이 연대 기출문제를 몇 년간 거를 풀었을 텐데 이번 연대 문제는 과거의 기출문제랑 무조건 다른 단원과 다른 형식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신선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도 대입해보고 추정도 해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꼼수를 다 써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진짜 시간이 길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옆에 앉아있는 경쟁하는 수험생들 다 천재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학생이니까 여러분이 연대 수리 논술을 위해서, 연대 자연계 논술을 위해서 준비를 지금껏 해오셨다면 합격은 충분하니까 그날 당일날 가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쓰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연대 이하의 다른 대학교 논술 시험을 치른 학생도 이런 형식으로 시험 당일에 이루어지니까 숙지하셨다가 시험 볼 때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